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어느새 또 아침이 밝아왔네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한번 제대로 보내봅시다. 아주 재미있는 글을 봤습니다. 그 야구 선수 투수 류현진, 류현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치기 쉬운 공은 멀리까지 날아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그런가요? 치기 쉬운 공이 멀리 날아가는 거 아니야? 하여튼 멀리까지 날아가지 않는답니다. 타자들은 보통 변화구보다 직구를 더 선호한답니다. 직구를 더 선호하는데 휘지 않고 곱게 날아와가지고 이제 받아치기 쉽겠죠. 그런데 홈런이 더 많이 나오는 구종은 뭐냐? 이 직구가 아니라 이 변화구에서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변화구는 회전 타선에 치기가 어렵겠지만 일단 치기만 하면은 그 회전 덕분에 더 큰 힘을 받고 날아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약 세상이 여러분에게 이리저리 변화구를 막 던져가지고 나아갈 기미를 못 잡는 중이라면은 그건 오히려 기회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커다란 홈런을 때릴 기회라는 거죠. 타자의 덕목하면 흔히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강한 타격, 이 강한 타격이라고 하죠. 빠른 발 등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의외로 많은 야구인들이 타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쫄지 않는 것이다. 쫄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삼진을 당했더라도 주눅들지 않고 다시 타석에 올라서 언제 그랬냐는 듯 힘차게 배트를 휘두르는 게 진정으로 좋은 타자라는 거죠. 이건 어찌 보면 관객인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누구나 실수를 할 수도 있고 헛스윙을 할 수도 있어요. 헛스윙.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에 그 타석에 다시 서는 일입니다. 다시 서는 거야. 다시 서가지고 다시 또 배트를 휘둘리는 거죠. 이렇게 다시 설 용기가 있는 사람한테 기회가 또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여러분에게 치기 힘든 변화구를 던지더라도 주눅들지 마세요. 여러분에겐 그걸 멋진 홈런으로 바꿀 힘이 있습니다. 지금 뭐 당장 여러분 투자한 게 개판이고 엉망이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더라도 거기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또 옵니다. 여러분에게 기회가 오니까 그때 기회를 제대로 잡아가지고 여러분 제대로 한번 홈런을 치었으면 좋겠네요. 홈런 쳐서 꼭 원하는 만큼 수익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삼성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또 전달토록 해보겠습니다. 다양한 소식들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또 M&A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있고요. 최근에 수년 동안 멈춰있던 삼성전자 인수합병 M&A 이 시기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마시모 오디오 사업부에 이어서 유럽 최대 공조기기 업체 플렉트 이 플렉트 그룹도 품에 안았습니다. 이 두 건의 거래에 쓸 돈이 이제 3조 원에 육박합니다. 3조 원에 육박을 하는데 삼성전자 그 조단위 인수합병은 지난 2017년 80억 달러 인수한 그 전장 오디오 기업 하만 이후로 8년 만입니다. 다만 시선은 엇갈리는데 이번 거래는 삼성의 여러 사업부 가운데 이 주변부 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반도체 등 핵심 사업부가 속한 그 중심부 역량과는 좀 거리가 머네요. 옛날 생각나네요. 옛날에 뭐 자동차 반도체 기업 할 거라고 막 그랬었는데 결국은 나가리 된 건지 하여튼 뭐 그런 일은 쏙 빠져나갔고 이제 엉뚱한 쪽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 다른 방향으로 그 M&A를 한 거죠. 그래서 연결 기준 삼성의 현금 규모나 사업 단위에 비춰서 빅딜보다는 미들딜 아니면 스몰딜에 가깝다는 평가입니다. 시장과 재계일각에서는 삼성의 M&A가 기술의 초격적 확보라는 전략적 일관성 아래 통합적 시각에서 추진되기보다는 이 사업부별 기회주의적 인수다. 기회주의적 인수라는 그런 흘러가는 행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삼성전자가 8년 만에 조단위 M&A를 단행하는데 삼성전자는 지난 5월 14일에 영국계 사모펀드죠. 트라이튼이 보유한 독일 공조 전문기업 이 플렉트 지분 100%를 2조 4천억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습니다. 이 플렉트는 이 100년 넘은 업력을 보유한 프리미엄 공조 시스템 기업인데 극한 환경에서도 최소 에너지로 쾌적한 공기의 질을 구현하는 기술력을 갖췄다는 그런 평가를 받아요. 이 공조 사업은 지구 온난화랑 친환경 에너지 규제 등으로 글로벌 수요가 늘고 있고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 보니까 2024년 3,016억 달러의 냉난방 공조 시장이 2034년에는 5,454억 달러로 커질 겁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 부분은 연평균 18%의 높은 성장률이 예상이 되는 거죠. 삼성은 자회사 하만을 통해서 미국 의료기술 기업이죠. 마시모 산하의 오디오 브랜드도 인수를 했는데 최근에 삼성은 하만이 마시모의 오디오 사업 부분을 넘겨받는 주식 매매 계약이죠. 이거를 체결했다고 밝혔고 마시모는 2022년에 BMW하고 데논, 마란치, 폴크 오디오 등을 보유한 사운드 유나이티드를 인수하면서 오디오 시장에 들었지만 의료기술 본업 경영 악화로 매각에 나섰고 삼성은 이 기회를 노려서 글로벌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를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확보했다는 평가인데 이 BMW는 이 뱅앤올룹슨의 견줄 프리미엄 브랜드라네요. 대표 제품이 노틸러스가 1억 5천만 원에 이를 만큼 가격 전가력을 갖췄다. 그런 평가를 받아요. 삼성이 이 매물에 주목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분석이 됩니다. 첫 번째는 성장성 있는 시장이다.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니까 일반 소비자용 오디오 시장은 2024년 608억 달러에서 29년 700억 달러로 15% 이상 커지고 자동차용 오디오 시장도 꾸준히 성장이 기대됩니다. S&P 500 글로벌에 따르면 전장용 카 오디오 시장은 지난해 90억 3,600만 달러에서 2029년 94억 4,600만 달러로 확대되고 둘째 하만의 높은 수익성인데 23년 하만 영업이익은 1조 3천억이로 삼성 TV랑 그 가전 부분과 견줄 수준이죠. 매출은 4분의 1 정도에 불과를 하는데 수익성은 유사하다. 하만의 성장세가 이어질 경우 연내 역전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셋째, 기존 제품과 사업과 시너지예요. 이번 인수로 확보한 오디오 기술은 삼성의 스마트폰, TV, 가전의 사운드 품질을 업그레이드하는데 쓰일 것 같아요. 삼성은 향후 전장 시장이 지배력 확대도 기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M&A를 두고 와쉽다는 시선도 존재를 하는데 이 모처럼 전해진 M&A 소식도 시장 반응은 미지근했다는 평가도 있어요. 무엇보다 공조와 오디오 사업은 삼성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 기술과 연관성이 낮다는 거지. 삼성의 핵심 기술 경쟁력은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모바일 이쪽에 다 집중돼 있잖아요. 근데 공조나 오디오 사업 확대는 전략적인 보완제 성격이 있다 보니까 뭔가 중심 사업과 연계성은 약하다는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이 DS 부분의 부진으로 MX 사업부의 공급망 이완화 전략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등 내후외환 위기를 반전시킬 카드로는 보기 어렵다. 삼성은 유독 실이 M&A 성과는 미진하는 게 대체적인 평가인데 2018년 하반기에도 삼성은 루프페이, 스마트싱스, 비브랩스 등 강소 기업을 인수했죠. 이는 브로드컴이나 퀄컴처럼 전략적 M&A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한 경쟁 기업과는 대비되고 비교적 성공적인 M&A로 평가받는 하만 역시 삼성의 사업 포트폴리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삼성이 핵심 사업부 기술 경쟁력과 직결되는 인수 합병에 다소 소극적인 이유를 몇 가지로 분석을 하는데 첫째는 내재화 기반의 기술 철학이고 삼성은 지금까지 D램과 낸드와 파운드리 등에서 내부 연구 개발과 제조 능력에 그 축적으로 성장을 읽었어요. 외부의 기술 도입은 대부분 기술 라이센싱 아니면은 합작 법인, 조인트 벤처인가요? 하여튼 그런 형태에 그쳤는데 전직 삼성의 그 DS 쪽의 임원이 삼성은 핵심 기술과 제조 역량을 조직 내부에서 개발하고 소유해야 경쟁 우위가 지속 가능하다고 믿는 경향이 강하다고 이렇게 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기술 변화가 불연속적인 환경에서 내재화 기반의 기술 개발과 M&A를 통한 전략적 내재화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자체 연구개발에 기댄 100% 내재화 전력만으로 환경변화 대응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따른다는 거죠. 특히 여러 사업부를 거느린 대기업 집단일수록 신생 카테고리에서 빚어지는 기술 변화를 빠른 속도로 수용하고 이를 축적을 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역량이 뒤처진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그래서 HBM이 단적인 사례로 지목이 되고 삼성은 D램 적층부터 패키징까지 이 내재화 전략으로 턴키 수주를 노렸는데 기술 개발 속도와 유연성, 협업 능력에 밀려서 TSMC, SK 하이닉스 진영에 뼈아픈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M&A로 축적된 경험이 드물다 보니까 인수 후 통합과 조직문화 융합과 인재 통합 등에서 취약하다는 평가도 삼성 안팎에서 나온다고 하네요.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적 자원들을 잘 관리를 하고 통합도 하고 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해야겠죠. 하여튼 M&A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하는데 참 좋은 거 했으면 좋았는데 영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 ARM 아니면 촬영용 반도체 기업이죠. 인피니온, 뭐 NXP 이런 게 인수 후보로 거론됐지만 깜깜무소식이다. 그게 좀 아쉬운 면이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좋은 일, 좋은 결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